우리는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초기 대화의 아주 작은 틈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이러한 성향의 근원은 대개 뿌리 깊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는 권위주의적 어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보다는 마치 정답을 제시하듯 단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자는 이래야지 혹은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문장이 대화의 기조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타인에게 특정 역할을 강요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보수적인 남성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적 성공이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해 무의식적인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사 메뉴를 정하거나 데이트 코스를 짤 때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도 작은 권력의 표시입니다. 이는 상대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잠재적 욕구의 반영입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종종 보호라는 미명 아래 상대의 자유를 제한하려 듭니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이 통제인지 걱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사, 노동이나 돌봄에 대한 극도로 편향된 시각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그 일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습관은 결혼 후 갈등의 가장 큰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수적인 남성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희생을 현재의 파트너에게도 당연하게 기대하곤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수직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우열의 관계로 파악하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식당 점원이나 서비스 직원을 하대하는 모습은 곧 당신에게 투영될 미래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더욱 강력한 억압으로 변모하기 쉽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정치나 종교로 흘러갈 때 그들의 폐쇄성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보수적인 남성들은 종종 변화를 두려워하며 전통이라는 틀 안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파트너는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기보다 자신의 세계를 지탱해줄 보조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구조는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강한 남자에 대한 강박에서 기인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감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방식 또한 주로 침묵이나 차가운 명령의 형태를 띱니다. 상대방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비겁한 소통 방식입니다. 초기 연애 단계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듬직함이나 리더십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리더십은 독선으로 변하고 듬직함은 답답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가부장적인 발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부장적 남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며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트너의 성장을 방해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무의식적 시도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고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대화 속에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식의 꼰대스러운 발언이 잦은지도 체크해 보십시오.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현재의 당신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합쳐지면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과연 이런 남성들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얼굴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장에서는 그들이 갈등 상황에서 보여주는 충격적인 억압과 회피의 태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차가운 진실의 이면에 숨겨진 갈등의 메커니즘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에게 갈등은
대화의 기회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일방적인 대화의 단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즉시 입을 닫고 상대의 말을 차단해버립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을 길들이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처벌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호소할 때 그가 냉담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신의 가치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상식이나 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당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부정합니다. 당신의 취향이나 선택이 그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는 비난의 화살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폐쇄성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위계적인 시선입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나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 은연중에 드러나는 우월감은 그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은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인격의 특징입니다. 그가 타인을 등급 매기는 기준은 결국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고립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혹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주의하십시오. 그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낡은 틀 안에 당신을 가두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세계관은 결국 관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보수적인 남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수성이 타인에 대한 억압과 존중의 결여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당신의 세계가 좁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오직 순종과 보조에 국한될 위험이 큽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만약 그가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틀만을 강요한다면 당신의 인내심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한 사람의 가치관은 짧은 대화나 사랑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징후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단절, 가치관의 강요, 위계적인 시선, 그리고 변화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장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 멈추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가 보여준 징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관계의 시작은 설렘일지 모르나 그 끝은 존중과 이해로 매듭 지어져야 합니다. 보수적인 남성을 알아보는 지혜는 결국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의 작지만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낡은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향해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